다양한 후가공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, 판매가 됐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마진율을 제공하는 게 안녕하세요, 커스텀 빌리지입니다. 저희 브랜드 상담하러 오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브랜드 계획서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럼 브랜드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, 시장조사, 브랜드를 시작할 때 시장조사가 제일 중요한데, 시장조사라는 게 보통 창고할 브랜드 관련된 아이템, 그리고 마케팅, 입점몰에 대한 시장 분위기 등 자신이 하려고 하는 브랜드 관련된 사업에 맞게 다양한 시장조사가 꼭 필요해요. 시장조사 없이 브랜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,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해야 하는 게 시장조사예요. 꼭 시장조사를 시작하고 브랜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시장조사가 됐을 때 첫 번째로 시작할 부분부터 말씀해 드릴게요. 1단계로 아이템을 선정하세요. 패션 아이템을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거는 티셔츠를 먼저 추천을 해요. 티셔츠가 그래도 가장 아이템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, 다양한 후가공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, 판매가 됐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마진율을 제공하는 게 티셔츠가 있어요. 브랜드 런칭 타이밍을 SS로 맞추고 티셔츠를 기본 라인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가 아이템을 선정한 다음에 브랜드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티셔츠를 단지 할 필요는 없는데 주변에 괜찮은 인프라가 있어서 나만의 뭔가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아이템이 돼요. 이 아이템을 시작으로 나중에 추가 늘어날 아이템 리스트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. 2단계 타깃 소비자 선정. 타깃을 선정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타깃을 선정해 주세요. 상담에 와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. 생각하신 타깃이 어떻게 되세요?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고요, 한 20대, 30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. 남성 30대 타깃하고 있습니다. 20대에 운동하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건 타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타깃을 선정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도시에 거주하면서 여행을 좋아하는 10대 여성, 뭐 이 정도까지는 타겟의 구체적인 구성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. 타겟이 구체적일수록 나의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브랜드 네이밍이라든지 브랜드를 가져가야 아이템 모든 구성안을 만들기가 좀 쉬워져요. 3단계 브랜드 스토리. 브랜드 스토리는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컨셉을 정하는 거야. 하나의 메시지를 통일성 있게 계속 말을 해주고 브랜드가 성장해 나가야지,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도 이 브랜드 하면 각인되는 스토리가 있어요. 초반에 브랜드 스토리를 정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스토리 전개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가는 게 맞아요. 타겟이 없으면 스토리가 안 나와요. 그만큼 타겟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타겟이 여행이야. 여행의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죠? 나는 여행을 하는 10대들을 위한 즐겁고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재밌게 꾸릴 수 있을 거예요. 시즌별로 룩북을 만든다고 쳐도 이번 시즌은 기차 여행, 다음 시즌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, 이런 식으로 내가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때 타겟이 뚜렷하면 그 어떤 스토리도 그 타겟에 맞게끔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스토리를 담아가면서 의류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브랜드가 갖춰야 할 아이템들을 추가하기도 편하고, 또는 확장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브랜드 스토리가 탄탄해야지 얘기거리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. 4단계 브랜드 키워드. 스토리가 나오다 보면 그 스토리 안에서 브랜드가 영상되는 키워드들이 나와요. 그 핵심 키워드들을 잘 정해 놓으셔야 돼요. 그럼 키워드들이 나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.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, 즐거움, 자유, 여러 가지 모티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여행 가는 소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, 기차라든지 멜빵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아이템을 만들 때 그래픽 요소로 활용이 될 거고, 또는 내가 마케팅을 할 때 제목을 쓰거나 사용이 됩니다. 브랜드 키워드는 초반에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5단계 브랜드 컬러. 보통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로 구분이 되는데 컬러만 가지고도 우리가 브랜드를 인증하는 게 있어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파란색, 스타벅스는 초록색. 브랜드가 인지되는 컬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컬러에서 가장 내가 메인으로 포인트 컬러를 쓰고 싶은 컬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. 이 컬러감만 보고도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용도가 됩니다. 6단계 네이밍을 정해야 합니다. 네이밍을 정할 때는 지식 재사건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정했던 브랜드 명칭이 배드면 배드로 한국말로도 검색해보고 영문으로 꼭 검색해야 돼요. 왜냐면 기존에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어로 등록을 합니다. 보통 한글로 등록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영어로 등록하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영어로 꼭 상표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미 등록된 사람이 없다라고 치면은 그때 상표를 네이밍을
도메인을 결정을 하고 내 브랜드명을 정하시는 게 맞아요. 도메인도 검색할 필요성이 있어요. 상품명이랑 도메인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닷컴 도메인을 할 수 있는 네이밍을 선정하시는 게 좋고, 만약에 이름을 누가 이미 상표권 등록했다, 다국어 검색을 해봅니다. 프랑스어, 일본어로 뭔지 다른 나라의 의미를 가져다가 다른 의미를 같이 합성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. 이렇게 네이밍을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해봐야 할 것들은 이제 상표권이 등록 가능한지, 도메인이 있는지 구글이나 네이버랑 검색을 해봐야 돼요. 이미 이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어떠한 컨텐츠들이 많이 뜨면 나중에 그걸 치고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아무런 컨텐츠가 안 뜨는 경우면 네이밍적으로 괜찮은 거예요. 네이밍은 어쨌든 간 브랜드가 성장해 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거지,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고 기존에 경쟁사 키워드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런 의미를 만들어 가면서 네이밍을 정하시면 됩니다. 자,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제발 좀 달아주세요. 힘들어.